네, 지난해 하반기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하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글로벌 투자 전략 중국 신흥국 부문 1위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1위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뭐 매번 이렇게 저희 집계에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뭐 능력 대비해서 항상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을 보다 보니까 네. 사실은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주가 측면에서는 워스트인 것 같기는 해서 항상 투자자들이 좀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중국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중국 증시나 중국 자산이 최근 한 2, 3년 동안 좋지 않다 보니까 분명히 저희도 조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올해의 경우는 이제 중국이 뭐 최근에 딥시크 이슈도 있습니다만 여러 산업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위협이 되는 산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더 잘 받으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 저희 각종 채널을 통해서 이제 최대한 중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제 전달해드리고 저희 의견을 조금 첨삭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서 더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올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또 책임감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워낙 많고 우리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네. 뭐 중국에 투자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중국 이슈에 굉장히 관심들이 그럼요. 많으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죠. 추가 10% 관세 얘기를 미국에서 했고 네. 중국에서도 이제 보복 관세까지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조만간 뭐 전화 통화를 한다, 시진핑과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관세 이슈는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의외에 이제 10% 선제적인 어떤 네. 공격을 먼저 했고 물론 이제 그 10% 관세에 대한 중국의 어떤 공세는 사실은 어떤 상징성 대비해서 실질적인 영향은 좀 작은 분야라서 2월 10일까지 이제 기한을 정해 놓은 거는 중국도 분명히 적극적으로 좀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중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입장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네. 올해 연간으로는 중국은 최대한 2018년에 있었던 집권 1기 때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대비해서는 좀 빠른 컨택과 빠른 이제 협상 전략을 통해서 최대한 강대강은 좀 회피하고 이제 본인들도 내수 관련해서 조금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대비해서 조금 이해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조금 갈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영역부터 중국이 좀 협상을 한다라고 저희는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 관세 관련 협상은 6개월까지 최대한 보고 있고 이해관계 가장 이제 근접한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해관계 자체가 조금 근접한 분야를 저희는 환율 쪽에서 먼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의 경우 특히 3월 전인대 이후로 중국이 적극성을 보이는 분야는 일단 환율 방어 측면에서 환에 대한 어떤 입장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집권 1기 때 무역 전쟁이 타결이 됐을 때 결국에 2천억 달러의 수입을 하겠다라고 중국이 이제 어떤 대응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수입 관련해서 이제 본인들이 수입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가장 좀 다를 수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은 방어 입장이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부분도 완충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한 3분기 혹은 9월에 있는 전당대회 전까지 최대한 관세를 이제 차후적으로 좀 합의하는 형태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환율 관련해서 먼저 양측이 좀 더 이해관계가 맞아서 네. 위안화 강세 혹은 방어 쪽으로 좀 보고 있고 수입을 확대하는 선에서 최대한 10%에서 한 15% 정도의 추가 관세 정도 선에서 방어하는 쪽으로 중국이 나서지 않을까라고 중국 쪽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위안화를 약세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강세를 좀 유지해주는 식으로 전략을 짜고 네. 그 이후에 관세나 이런 협상들을 좀 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 강세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또 보실 수 있는데 네. 중국 입장에서도 올해 굳이 내수 부양을 포기하고 인위적으로 평가절하를 해서 수출과 관세에만 맞춰서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본인들도 위안화 강세를 원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 얘기를 하고 쪽에서도? 있기 때문에 2018, 19년에는 평가절을 통해서 관세를 중국이 완충했었지만 이번에는 네. 오히려 내수 부양에 올인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굳이 미국 관련해서 이제 어떤 관세를 완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평가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그런 측면에서 방어 쪽에 좀 맞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내수에 집중할 중국. 사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최근 한
2년 정도 우리가 상당히 시장에선 실망감을 네. 줬고 이에 따라 증시도 못 갔잖아요. 네. 하지만 최근 내신 리포트를 보자면은 부진했던 중국 증시 올해 상승하면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이제는 드디어 대규모 부양책이 더 나오고 이 부분이 효과를 좀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올해 저희가 중국 주식을 추천하는 근거는 네. 경기 회복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네. 혹은 경기 부양책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주식 자체, 주가 자체를 주식 부양의 죄송합니다.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리오프닝 하고 나서 이제 국내외로 실망을 주고 중국 수요나 이런 것들이 불안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컸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의 지금 가장 주가 부진의 원인은 매크로 측면에서는 돈이 돌지 않는다. 네. 즉 아무리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도 유동성 함정에 빠졌고 초과예금이 쌓여서 돈이 돌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즉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결국에 작년 9월, 10월에 한번 이제 어떤 중국 증시 한번 급등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선택지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올해 중국의 부양 방식은 당연히 재정과 소비 부양을 하는데 통화량을 돌리는 수단으로서 결국에 통화량에 선행하는 주가나 주택 가격을 자극해서 일종의 자산 효과나 또 통화량 회전에 대한 유동성 함정을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가를 활용하겠다고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주가는 결국에 펀더멘탈을 수렴을 하는 거고 중국의 기업들의 ROE가 지난 3년 동안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마진율이 훼손돼서 주가가 부진했던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그 상해 심천 기준으로 시가총액의 90%가 내수 매출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아닌 그 내수 투자자들, 그러니까 내국 로컬 투자자들의 비중이 95%인 국가다 보니까 본인들의 내부 돈을 활용해서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지수의 하단을 그어주는 형태의 지수를 받치는 이제 부양책을 시도를 하고 네. 각종 배당이나 주주환원 정책을 이제 장렬하기보다는 거의 강제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주식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겠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에 대한 신뢰가 높진 않으시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 조정받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의지에 대한 그러니까 하단을 그어놓은 심리에서 상승하기가 좀 더 쉬운 구간에서는 중국의 주식 부양의 수단인 이 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게 저희가 이제 중국 주식을 감히 추천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도 중국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은 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중국이 기대하는 거는 외국인을 뭐 눈치를 보면서 밸류업을 하거나 내수 불량을 외국인이 들어오길 바래서라기보다는 이제 로컬 자금들, 중 내부에 있는 뭐 보험사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의 역할을 하는 각종 기관들을 종용해서 계속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게 하고 이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이제 같이 활성화가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결국에 초과예금을 꺼내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였었는데 주식을 띄우겠다는 심리를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네. 결국에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즉 물가 상승의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선행할 것이고 그거에 일부 저희가 좀 순응하는 전략을 취하자라는 게 중국과 홍콩의 대형주나 1등 기업들을 좀 네. 보는 시각입니다. 결국엔 시장에는 수급 이기는 장사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경기가 어떻든 간에 중국이 지금 증시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진짜 중국이니까 가능한 얘기다라는 생각도 작년에 드는데요. 중국이 IPO나 네. 주식 공급을 아예 그냥 틀어막고 그냥 들어오는 자금은 정부 자금으로 ETF를 계속 사주면서 이런 형태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작년 9월 25일부터 한 10월 중순까지 네. 도깨비 같은 장세가 있었는데 사실 거래 대금이 3-4배씩 한번 폭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자극과 심리와 신뢰가 중요한 건데 네.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뭔가 장기적인 방향을 가져가겠다라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올해도 조금 유효하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의 문제인데 증시를 부양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도 있고 경기가 부양되니 증시가 상승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건데 중국이 지금 이제 증시를 부양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중국 증시도 좋고 이 효과에 따라서 중국의 경기도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을 영향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뭐 최근 2년 동안은 계속 리스크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네. 경쟁 측면에서 그렇고 수요 측면에서 중국이 별로 도움이 안 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사 입장에서 소위 말해 뭐 중국 관련주가 오그라들었습니다만 중국 관련주라고 입장에서 보면 상반기는 중국 주식과 같이 이렇게 상관계수가 높거나 연동되는 국내외 이제 중국 소비주라든지 중국 주식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경기를 통해서 뭐 저희의 대중 수출주나 중국 관련 기업들이 실적에 어떤 반영이 되려면 사실은 3분기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주식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할인돼 있었었고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간다는 부분은 결국에 중국의 물가나 경기가 하반기에는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국내 뭐 중국의 뭐 관련된 화장품이나 네. 이제 중국의 실적만 관련이 되어 있으면 리스크로 작용했던 이런 중국 관련주들은 일부 이런 것들을 좀 당겨서 반영할 수 있는 게 올해 한 2분기 정도 전인대 이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중국에 직접적인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 자산에 먼저 투자하는 게 뭐 네. 1번이고 네. 그 이후에 뭐 3분기 이후나 네. 국내 증시에 중국 관련주에 투자하는 게 맞다. 네, 한 2분기 정도로 보고요. 네. 1분기에는 중국 자산을 먼저 직접적으로 가능하시다면 네. 중국 증시 자체를 보시고 홍콩 주식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전인대 이후의 이구안신이나 각종 부양책을 보시면서 실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베팅하는 국내 중국 관련주 전략이 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국발 이 딥시크의 여파가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또 빅테크 종목들을 흔들었었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관련 종목을 봐야 할지 혹은 네. 여기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어야 할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중국을 이렇게 탐방을 가면 중국의 많은 투자자들, 뭐 중국의 기관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사실은 그 하드웨어 분야의 AI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자신감들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그들이 딥시크를 얘기했던 건 아니지만 작년에 하반기에 갔을 때도 굉장히 AI 응용 분야나 소프트웨어나 인터넷이나 트래픽 베이스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돼서 터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번 딥시크 이슈가 중국이나 중국 관련 자산에 대한 시사점이라고 본다면 1차적으로는 투자자들 인식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미래 산업이나 AI 산업에 대한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실은 중국에 대한 관심은 거의 마이너리그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도 일부 대항마로서 중국의 실력에 대해서 이미 조금 이제 시각이나 이런 환기가 좀 됐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이 지난 4년 동안 자체적인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외국인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국의 기술주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할인이 됐던 게 사실이고 실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각종 가성비나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투입이나 R&D 또 공급망이나 어떤 산업에 대한 집착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되면서 부각이 되면서 중국과 홍콩에 있는 기술주가 사실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미국이랑 비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신흥국 대비해서도 상당히 할인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일부 정상화되는 계기로 시장이 알파로 좀 보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국내 충격보다는 네. 오히려 중국이 미국이 독점한 하드웨어 쪽이나 AI 분야의 어떤 그런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 쪽으로 조금 일부 다른 밸류체인으로 조금 확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딥시크 때문에 도리어 우리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간 미국 중심으로만 봤던 것들의 시선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까 앞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올해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전략 전반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투자 전략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전략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3월 5일에 이제 중국이 전인대가 네.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은 아까 뭐 주식이 부양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역시 올해 화두는 재정일 것 같고 또 재정의 핵심은 그 돈을 가지고 이구안신이나 각종 소비 부양책에 좀 올인하는 이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내부적으로 중산층을 힘들게 했던 건 결국에 주택 가격 하락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식만큼은 아니지만 주택 가격의 하락도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고 있고 내수 부양에 대해서 재정도 투입을 많이 하는 만큼 중국 관련된 소비주나 중국 관련된 직접 투자 관련해서 중국의 홍콩 1등 기업들, 즉 뭐 항생 H든 항생 테크든 또 CSI 300 같은 지수를 먼저 보시고요. 네. 이제 2차적으로는 전인대 이후에 저희 예상대로 막대한 이런 재정 적자 확대를 통해서 이제 부양이 이제 확인이 된다면 당장 3월은 아니겠습니다만 4월 이후로 중국의 경기나 물가 반등을 보시면서 국내 이제 중국 관련된 뭐 화학이나 소비주들, 그러니까 반사수혜가 아니니까 중국이 어려워져서 반사수혜보다는 중국의 수요 자체가 너무 바닥까지 갔다가 3년 만에 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 축소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 중국 소비주들도 좀 지켜보시고요. 하반기에는 또 한중 관계 관련해서 더 이상 뭐 기대감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쪽의 컨텐츠나 엔터나 이제 이런 좀 소수 중국 네. 소비주도 좀 보는 계기로 좀 삼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경 하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 중국 신흥국 부문 1위를 차지한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중국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